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파는 이것만 먹어도 근육이 10년 젊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단 오르다가 2층에서 벌써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손자 손녀 안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안아주고 시장 가서 장 본 곳 들고 오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는 상황.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부치는 이유가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 보충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걸 잘못 고르면 속은 더부룩하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격도 만만찮습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장 볼 때 부담 없이 사서 매일 챙겨 드시면 근육이 팍팍 생기는 보물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4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첫째, 넘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은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 골절로 3개월이나 병원에 계셨습니다. 근육이 있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당뇨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설탕 창고인데요. 근육이 없으면 먹은 설탕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에 그대로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근육 만드는 보물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하루 2개면 충분한 달걀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최신 연구에서는 하루 2~3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나왔고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달걀 하나의 단백질이 6~7g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무려 94%나 되고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달걀 먹는 법은 아침에 삶은 달걀 2개를 드시는 건데요. 달걀 삶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니 그리 힘든 일도 아니죠? 두 번째 보물은 소화 걱정 없는 식물성 단백질,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 단백질이 8에서 10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콩 그대로 먹는 것보다 소화가 3배나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다는 건데요. 100g당 80칼로리 밖에 안 되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2,000원의 기적 콩나물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랑받는 콩나물이 그냥 나물거리로만 생각되시나요? 콩나물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스파라긴이 뭐냐면요. 숙취 해소에도 좋지만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운동선수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콩나물 한 봉지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70%를 채울 수 있는데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니 일석이조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높지 않으니 이보다 가성비 좋은 단백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콩나물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하니 살짝만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콩나물국을 끓여 드셔도 좋은데 머리 부분에 영양이 많으니까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물은 칼슘과 단백질 한 번에 채워줄 멸치입니다.
멸치가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멸치가 단백질 덩어리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마른 멸치 100g에 단백질이 무려 60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소고기보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물론 멸치를 100g씩 먹기는 어렵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또 다른 멸치의 장점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뼈가 더 튼튼해진다는 건데요. 큰 멸치보다 잔멸치가 통째로 먹기 좋습니다. 저는 마른 멸치를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고 국 끓일 때 한 숟가락씩 넣는데요. 이러면 음식의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5번째 보물은 밭에서 나는 고기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을 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검은콩 100g에 단백질이 9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특히 검은콩의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청소도 해주고 노화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검은콩은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니 꼭 불려서 삶아 드셔야 하는데요. 전날 밤에 불려놓고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삶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도 좋고 검은 콩을 갈아서 콩물로 만들어 드셔도 좋으며 우유 대신 검은 콩 두유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이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단백질 섭취 비법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래서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으니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콩나물국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딱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D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햇볕을 하루 20분만 쬐어도 충분하니까 점심 드신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 6에서 8잔은 꼭 드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넷째, 운동을 같이 하세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다섯째, 잠을 푹 주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니까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단백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시간인데요.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 2개나 두부 반모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후 30분도 황금 시간입니다. 운동 전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손실을 막고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이 빨리 회복됩니다. 산책 나가시기 전에 삶은 달걀 하나, 돌아오셔서 두유 한 잔 드시면 완벽합니다. 또 하나, 단백질과 약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먹고 바로 단백질 음식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약 드시고 30분 후에 단백질 음식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두부나 콩류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으니 철분제는 공복에, 단백질은 식사 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할까요? 단백질 부족 자가진단법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종아리 둘레 재보기입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정상이라면 2~3cm 정도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닿으면 근육이 많이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서 5번 연속 일어서 보세요. 정상은 10초 이내이고 12초 이상 걸리면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세 번째, 악력 테스트입니다. 손으로 젖은 수건을 짜보세요. 물이 잘 안 짜지면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악력이 약하면 전신 근육도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피부 탄력 테스트입니다. 손등 피부를 꼬집어서 5초간 들어 올렸다 놓아보세요. 3초 안에 원래대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늦게 돌아오면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단백질 상식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고기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니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이 좋은 단백질 식품이긴 하지만 달걀이나 생선도 함께 드셔야 다양한 단백질 섭취로 완전한 영양이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건강한 분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먹는 게 더 위험하고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피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공육은 절대 피하세요. 햄, 소세지, 베이컨은 나트륨 덩어리라 혈압 올리고 신장 망가뜨립니다. 둘째, 튀긴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을 튀기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영양소도 많이 파괴됩니다. 셋째, 너무 짜게 드시지 마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단백질 효과가 떨어지니 싱겁게 드시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커피나 녹차 바로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 최소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 달걀, 두부, 콩나물, 멸치, 검은콩,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